9월 출생아 수가 22,36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6% 늘면서 1년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0.85명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올해 들어 2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 6월 일시적으로 1만 9천 명으로 떨어졌지만 7월 이후 다시 2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했습니다. 9월 결혼도 1만 8,462건으로 2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누적 혼인 건수는 17만 6,1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9% 늘었습니다. 이처럼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늘면서 정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동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혼인과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결혼 출산 장려책이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출생아에게는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이 제공되고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또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많은 시도에서 출산 장려금이 제공됩니다. 전남 해남은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을, 경북 의성은 첫째 500만 원, 둘째 800만 원을 제공합니다. 인구 소멸 지역일수록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출산율을 올리는 데 가장 크게 이바지한 것은 육아휴직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여성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경력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즉 출산과 육아로 일을 그만두기 싫으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건데요. 육아휴직으로 아이를 낳고 양육한 다음에 다시 직장에 다닐 수 있으니까 출산하는 겁니다. 이는 경력 단절 여성이 역대 최소인 것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 지난해보다 8만 5천 명 감소하여 역대 가장 낮은 88만 5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 올해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64.3%로 직전 최고치인 지난해의 62.4%를 넘어섰습니다. 정부의 출산 육아 정책으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 일을 그만둔 이후로 육아가 44.3%로 가장 많고 결혼과 출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30대의 경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48.5%로 절반에 육박합니다. 아직도 육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일을 지속하지 못한 30대가 많은 거죠. 여전히 여성에게는 일과 아이가 선택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성이 출산을 결심하려면 일하면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확실히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중 가장 필요한 것이 육아휴직입니다. 일정 기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 후 직장에 다닐 수 있다면 경력 단절 없이 출산과 육아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특히 최근에는 남성 육아휴직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2024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4만 1,829명을 기록하여 최초로 30%를 넘어섰습니다. 등혼 부모 10명 중 3명이 남성인 거죠. 2015년 5.6%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2022년에 2만 7,421명을 기록하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엄마가 1년간 아이를 돌보고 직장에 복귀한 후 아빠가 다시 1년간 아이를 돌보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식으로 육아휴직이 이용되는 겁니다. 실제로 엄마보다도 더 잘 아이를 보살피는 아빠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엄마여서 육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라는 책임감 때문에 육아에 더 매달렸던 거죠. 육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능력이어서 엄마냐 아빠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책임감을 느끼고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만들고 목욕을 시키는 등의 모든 일이 반복해서 연습함으로써 향상되는 기술이어서 많이 해봐야 잘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이를 잘 키우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죠. 따라서 아이가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면서 서로에게 적응하고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학습하기 위해 육아휴직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이 그림이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복귀가 보장되지 않거나 복귀하더라도 원래 직급보다 더 낮은 직급으로 발령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도 각오하는 다른 분위기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됩니다. 군대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육아휴직을 당연시하는 조직 문화가 형성되는 중이어서 남성 육아휴직도 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올해 출산율 반등은 다양한 정책 덕분이고 특히 육아휴직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이는 키울 수 없습니다. 또 육아휴직으로 복귀가 보장될 때 출산을 결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작업장에서 육아휴직이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